중요한 건 뭐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대응이다. 대응. 대응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4개월 연속의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상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안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지금은 없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약 300개는 올라갔지만 1900개는 떨어졌어요. 한 개가 올라가면 7, 8개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내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종목 하나 잘 간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보세요. 당연히 수익 난 종목도 있을 거고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익 난 종목은 수익 난 종목대로 그냥 말씀드렸죠. 추세가 살아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올라오지 못한 떨어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선 이제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세 분류로 어떻게 나누게 되냐? 그러면 일단은 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대형주.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자, 누구나 하나씩은 대형주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 현대, 기아 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코스피 100, 20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혹은 그 이상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형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형주들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형주들을 매집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는 거죠.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던 지수의 수급이 결국에는 외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손댈 때는 아니라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저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매도를 해야 될까? 말 그대로입니다. 비중이 높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자는 거야. 그리고 그 비중 줄인 걸로 무엇을 사냐?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을 매집을 하자는 겁니다. 중소형주들. 어차피 지금 왜 중소형주들을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물론 대형주들도 수급이 많이 빠졌던 건 분명합니다만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코스피가 마이너스 3.5%가 하락을 했다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5%가 넘게 빠졌어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자, 코스피가 이만큼이 빠졌지만 코스닥은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큰 데다가 먼저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빨리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빨리.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은 빨리 움직이는 곳에다가 일단 우리가 베팅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되면 그때 대형주를 들어가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예요. 둘 다 악재성 이슈가 있어서 빠진 종목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악재성 이슈는 누가 만든 것이고 지수가 만든 것이고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빠진 만큼의 수급이 코스닥에 빠졌다면 코스피 쪽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코스피보다 더 빠졌잖아요. 적어도 1.3배에서 1.5배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보신 것처럼 어때요? 코스피 물론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 하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졌어요.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은 의미할까요?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간다더라 라는 겁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그만큼 빠지고요.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왜? 과거에 성향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중소형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변동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수급이죠. 그 말은 뭡니까? 관심도가 이쪽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나방처럼 불나방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빨간 불만 보이면은 나도 따라 들어가고 싶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불나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불나방들이 불이 날 확률이 높은 데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는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완성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백신 쪽 수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지고 있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결국엔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첫 번째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우리가 일단은 보류를 잠정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중소형주. 근데 이제 중소형 중에서도 달라집니다. 계급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마찬가지예요. 비중. 비중이 많은 종목과 비중이 적은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나는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과 비중이 적은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먼저 들어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또 아이러니에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직 대형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소형주들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비중이 높은 놈을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중이 낮은 놈을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여기서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비중이 높은 놈, 즉 1번 비중이 높은 놈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나는 비중이 적은 놈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몇 번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더 많이 눌러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이 높으신지 2번이 높으신지. 자, 1번이 높으신지 2번이 높으신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눌러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2번 눌러주시는 분도 계세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를 보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번을 눌렀다고 해서 뭐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2번을 눌렀다고 해서 뭐 나쁘다, 잘못됐다 아닙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 연동우님, 우리 주링열공님, 우리 체리님, 태연님은 2번, 우리 송동우님은 1번 눌러주셨고, 우리 봄날님, 달리고 달려님, 힘내자 개미님, 배고프자 대자님, 우리 줄링희님도 2번, 우리 임종수님, 우리 럭키님은 1번, 우리 장미님도 2번, 황선중님, 쩡님, 스친삼님, 해피데이님, 천사님 1번, 왕눈이님 2번 눌러주셨고, 자, 우리 김보경님 1번, 갈매기님 2번 눌러주셨는데, 자, 1번 눌러주신 분들에 비해서는, 1번을 눌러주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2번을 눌러주신 분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1번보다는 2번을 더 높게 눌러주신 것 같은데, 자, 굳이 이 두 개 중에 정답을 따지자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왜 비중이 낮은 애들을 지금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이미 우리는 최근에 무엇을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급락을 경험을 했죠. 급락을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내 종목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죠? 동반 하락을 이야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3,000원에 내가 샀다라고 칩시다. 샀다라고 쳐요. 근데 3,000원의 비중을 내가 첫 번째는 20%를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2%를 들어갔다라고 쳐요. 자, 근데 지금 가격이 2,000원이 됐어요. 2,000원이 됐습니다. 자, 누가 봐도 힘듭니다. 그죠? 나의 평단가는 3,000원에 나의 비중이 20%일 때와 나의 비중이 2%일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000원에 왔었을 때 나는 평단가를 여기로, 소위 말하는 2,5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의 비중이 필요해요. 하지만 2%일 경우에는 2%만 들어가면 2,500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겠죠. 그죠? 평단가는 더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뭐겠습니까?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응을 하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대응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왜? 소위 말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줄이는 게 지금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중이 낮은 놈을 내가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춰야 뭐가 된다고요? 반등이 있었을 때 최소한 소위 말하는 매수가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매수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얘는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20%가 더 필요해요. 더 부담감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수익이 나면은 수익의 극대치가 높아지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비중이 적은 놈을 먼저 매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우린 종목이 많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개가 채 안 된다 하시는 분과 나는 10개가 넘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올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그러면은 1번이 두루루루 나올 겁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이 두루루루 나올 겁니다. 2번이 두루루루 나와요.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 지수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내 종목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올라가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내가 있는 종목은
내팽겨치고 새로운 거를 또 잡아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종목이 그렇게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물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팽겨치고 또 새로운 걸 잡고 또 내팽겨치고 새로운 걸 잡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백화점이 되는 거고 다이소가 되는 거고 걷잡을 수 없는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비율을 말 그대로 내가 50개를 들어갔어. 근데 50개를 다 1%, 2%씩만 들어갔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몇십 퍼센트, 어떤 종목은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물론 수급이라는 게 있고 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에 대한 움직임이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왜? 그게 주식이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내가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을 지금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게끔 현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금을 만드는 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떨어졌다 올라오는 장이 형성이 되면은 이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돈을 벌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먼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게 1번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올라가주는 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를 잡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돼요? 돈 벌면 된다고. 지금은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겁니다. 그게 1번이라. 막말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이 높은 거 손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기타 나머지 비중이 낮은 애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를 시켜서 아예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몰빵을 치는 거예요. 평단가 확 낮춰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뇌동매매 상투를 한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절대 아니야. 그것도 일종의 한 가지의 매매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수익은 줄 때 챙긴다. 일단 주면 챙겨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더 보고 싶어요. 나 여기까지 수익 났어. 여기까지 갈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까지 갔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 꺾이면 확 떨어집니다.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수익이 났으면 항상 저도 저희 유리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수익이 났다가 소위 말하는 평단가 본전이죠, 본전. 이탈하면 정리하면 돼요.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수익이 한번 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한번 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위기 타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골이죠. 사골. 사골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울고먹고. 왜 좋아요?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한번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